네, 최근 삼성전자가 반도체 실적 부진과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 행렬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며 위기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용 회장이 취임 2주년을 맞았는데요. 관련 내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주년을 굉장히 조용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딱 이맘때가 삼성전자한테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날들의 연속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25일이 이제 고 이건희 회장의 4주기입니다. 추도 4주기가 되고요. 28일이 되면 본인 이재용 회장의 취임 2주기가 되고 그리고 11월 1일이 삼성전자의 창립 55주년. 실은 이맘때가 되면 원래였다면 굉장히 왁자지껄하고 으쌰으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 모든 것이 설명이 될 텐데요. 일각에서는 이때 언저리, 그러니까 뭐 27일 혹은 28일, 11월 1일 내에 이재용식 구조조정 혹은 뭐 인적 쇄신 내지는 어떤 것이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쇄신 메시지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또 이재용 회장의 스타일도 아니고 아마도 이렇게 전 세계 혹은 우리가 이렇게 주목되고 있는 시점에 어떤 메시지를 낼 것 같지는 않고 저는 조용조용히 넘어가다가 아마도 연말 인사 때 상당히 좀 파워풀한, 상당히 좀 충격적인 그런 이제 인사를 통한 아마 인적 쇄신, 조직 개편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이재용 회장이 회장 승진한 직후에 이제 뉴 삼성을 내걸었는데 아직까지 뉴 삼성이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쇄신의 키워드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낸 것, 눈에 보이는 실적이 없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딱 이 대목에서 이재용 회장이 있다면 좀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당장 28일에는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겠지만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관련한 항소심이죠. 1심은 무죄가 나왔지만 이제 그거 출석하느라고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벌써 이거를 뭐 몇 년입니까? 한 5년 정도 이상을 끌어왔기 때문에 본인도 발목 잡혔다. 뭐 그런 좀 억울한 속내를 털어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리더십 부재 기간도 있었고요.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세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거나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죠. 해낸 것이 뭐가 있느냐. 특히 2주년 동안에 주가는 혹은 뭐 새로운 성장성, 성장 동력 뭐 하나 아직 뚜렷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뭐 이재용 리더십에 대한 그런 의문, 퀘스천 마크가 찌운되다 이렇게 볼 수 연말에 있겠습니다. 물갈이 폭이 엄청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하고 아마도 거의 수장급까지도 교체될 가능성들도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를 보면 어느 정도 강도일 건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이 필요 없다. 인사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메시지는 안 나온다. 이재용 회장의 취임 2주년에 정의선 회장을 만났던데 그냥 뭐 친목 때문에 만난 건 아닐 테고 그 행보에 그 담긴 의미가 어떤 거예요? 그렇죠. 지난 주말에 이제 용인 그 레이싱 하는 데에서 둘만 만난 것이 아니라 이 도요타 아키오, 이 도요타 그룹의 아키오 회장도 여기 있었고 타이어, 한국 타이어 하는 이제 조현범 한국의 컴퍼니 이제 회장 그러니까 4명이 이제 만난 거예요. 그러면은 현대차, 도요타, 뭐 한국 타이어, 삼성전자 거의 미래차 한 대가 나올 만한 조합이 이루어졌죠. 뭐 이들이 한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 미래 모빌리티만 놓고 본다면 실은 삼성도 자동차를 안 하겠다라고 포기를 했죠. 애플도 애플카를 안 하겠다라고 포기를 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든 애플든 그 차를 포기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래는 카라고 비클,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표현을 쓰지를 않습니다. 가령 뭐 현대 모터스라는 모터스라고 이제 안 하죠. 모빌리티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애플이라든가 삼성전자 모두 미래차에는 전장, 전기장치, 이제는 반도체가 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의선 회장과 또 도요타 이 둘은 도요타와 현대차는 수소차로 또 맥락이 돼 있어요. 지금 전기차 세상으로 가고 있지만 더 큰 사이즈들, 가령 대형 컨테이너 트럭 같은 것들은 수소차 아니면은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라인에 뭉쳐서 여기에 뭐 자동차에 전기 장치까지 하는 뭐 이런 조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또 이들의 만남은 크게 보면 반 테슬라 진영이기도 합니다. 그런 식인데 뭐 아직까지 뚜렷한 뭐 어떤 것들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요. 원래는 재계 라이벌이었는데
이렇게 2주년에 만난 그 그림은 협력 관계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둘 사이도 개인적으로 워낙 친하고요. 하고 우리가 봤지만 이제 현대차도 삼성전자가 없으면 전기 장치가 없으면 안 되는 거고요. 예.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제 새로운 어떤 모터스 가게는 기존의 현대차가 필요한 것이고 이들 사이에 2차 전지가 있잖아요. 예. 여기에 이제 삼성, SDI라는 걸 또 끼고 있기도 하고 예.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의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모빌리티는 과거의 내연 엔진 차와는 좀 다른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많이 미래를 필요하죠. 지금 그리고 네. 있다. 이런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삼성전자 주가가 다 말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좀 올랐던데요. 네, 근데 예.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관련한 가장 큰 핵심은 외국인들의 순매도 행진이죠. 무려 33거래일 연속 순매도입니다. 예. 연속입니다. 그 전에도 팔았지만 이건 처음 나오는 기록이고요. 33거래일 동안에 외국인들의 판 규모가 거의 13조 원이고요. 이 13조 원을 누가 다 받아냈느냐? 기관은 거의 이 판에 끼지 않았습니다. 예. 개인들이 다 받아냈고 이 주가가 지금 거의 8만 원대부터 5만 원, 뭐 5만 7천, 5만 8천 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개인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 또 물탄 부분도 있겠지만 최소 10%에서 15%, 많은 분들은 예. 20% 이상 이제 예. 하락을 손실을 보는 그런 대목인데 이겁니다. 언제 순매도 행진이 멈추느냐? 언제가 바닥이냐 이거잖아요. 바닥이라기보다는 예. 그 날이 어쨌든 모멘텀이 돼요. 아. 근데 오늘 주가가 3%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예. 지금 사고 있는 세력은 외국인이 아니에요. 아, 돌아온 게 아닙니까? 예, 외국인이 아닙니다. 예. 물론 이제 장 끝나고 최종 투자자별 집계가 나왔을 때 확인을 해야 예. 되지만 지금 시세를 주고 있는 건 개인과 기관이 끌어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창구로 봤을 땐. 예. 그래서 만에 하나 외국인들이 오늘도 팔아서 34거래일 연속 순매도라고 한다면 예. 오늘의 주가 반등은 좀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다라고 보여집니다. 바닥 쳤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건 아니군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은 예. 두 가지죠.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예. 돌아와서 못해도 일주일, 5거래일 연속에서 엑스루는 지금 13조 팔았잖아요. 3조 이상은 사줘야 여기 언저리가 바닥이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예. 있겠고요. 두 번째 재료조 측면에서 바닥은 HBM 3, 뭐 8단이든 12단이든 엔비디아와의 계약서 도장 찍은 거 예. 그게 바닥입니다. 그거 예. 없이는 글쎄요. 아직까지 주가 바닥을 논하기에는 뭐 PBR 한 배 이야기도 나오지만 예. 수급과 재료 이것이 훨씬 앞선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이 지금 좀 뒤숭숭하다. 이걸 보여주는 단초 가운데 또 하나가 폴더블 폰 갤럭시 Z 폴드 스페셜 에디션이 공언했던 그 시간보다 7시간이나 밀려서 발표됐다고 그래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좀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이례적이죠. 예. 삼성 입장에서는 특히 예. 삼성전자한테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있을까? 예. 저 Z 폴드 SE라는 것이 이제 특별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폴더폰 쓰신 분들은 알겠지만 특히 이제 가로로 이렇게 열리는 두꺼워요. 근데 되게 얇은 버전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써본 분들은 저기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전 예약도 본물처럼 나왔었는데 예. 막상 출시가 되고 가봤더니 매장이 이게 안 들어오는. 그래서 한 6시간, 7시간이 지연돼서 들어왔고 물량도 현재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각종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회사 측은 이런 거를 설명을 안 해주죠. 예. 부선에 뭐 이견이 있었다 네, 이런 이견이 얘기만 있었다. 들리고 근데 있는데요. 예. 지금 가장 나쁘게 보는 쪽은 예. 불량이 발견된 건 아니냐. 뭐 이 정도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불량 문제는 아니고 네. 회사의 어떤 조율 관계, 부서 간의 예. 조율 차이로 이렇게 출시가 늦어졌다. 곧 이거 맞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게 또 하나의 현재 삼성전자의 단면적인 모습이죠. 아, 이게 과거의 삼성전자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있는 또 그런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전략이 실패했다 이런 얘기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신경영 선언한 게 지금 31주년이 된 건데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이재용 회장 리더십에서 지금 어떤 부분이 제일 필요하다고 보세요? 기술 개발 쪽이었던 것 예. 같아요. 아마 이게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맞물렸기 때문에 뭐 이재용 회장도 본인 스스로가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는 크게 보면 성장성, 어떤 기술로 어필을 하고 기술을 가지고 뭐 투자자라든가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력 발산을 해야 되는 그런 예.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부터 기술 개발이 있고 뭐 재무 관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가 안정 쪽으로 이제 가버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세간에서는 총수가 리더십으로 공백이 나오니까 예. 남은 사람들끼리는
이게 사고 안 나는 게 제일주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칭 재무통들이 전체 삼성전자를 이끌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기술 쪽 부분이 뒤처지게 됐고, 기술 쪽이 뒤처지고 조직에도 파워 게임이 늘 있잖아요. 예. 기술과 뭐 재무가 있다면 재무 쪽이 승진하면서 기술 쪽이 대거 이탈했고 지금 이렇게 HBM의 현실이 다가온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약간 그겁니다. 화두가 기술 개발이냐 원가 절감이냐. 만에 하나 리더가 우리는 기술이다. 돈 더 써라. 예. 뭐 R&D다라고 가면 예. 기술 개발인데, 현재 삼성 조직은 원가, 상징적인 키워드로 원가 절감 쪽입니다. 재무적으로, 재무제표 쪽으로. 그럼 당연히 기술 쪽에서는 약하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지금의 현실을 꼽는 것은 역시 이 문제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용 회장이 뭐 공개적인 발언은 삼가고 있습니다만 네. 경영쇄신 메시지를 조만간 또 내놓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네.